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오늘도 HSK 5급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오늘은 열독 일부분 작문 영역 몇 문제 풀고 오늘은 또 엄청난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작문을 잘하는 방법, 물론 문장을 멋지게 만드는 방법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점수는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오늘은 작문하는 스킬 한 가지, 제가 나름대로 연구했던 노하우 한 가지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앞쪽부터 쭉 들어주셔서 후반부에 작문 영역 스킬을 전달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강의가 괜찮다. 그래 노력하는구나 문광일이.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SK 5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세요. 서론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 시작합니다. 34번 출발하겠습니다. 정구어판은 사람 이름이죠. 중국 청나라 때 정치가 이름인데 정구어판은 是中国历史上 역사상으로 最有影响的什么什么之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影响은 영향력이라는 명사고요. 여기서는 지금 명사로 쓰인 겁니다. 명사로 쓰일 때는 앞에 요라든지 아니면 메요가 와서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하지만 얘가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건 동사입니다. 동사. 그때는 뭐냐면 영향을 끼치다예요. 영향을 끼치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잉샹이라는 단어 뒤에 뭐가 올 수 있다? 목적어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많이 쓰이는 문장이 이런 거죠.别影响我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마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에게 방해하지 마라. 내 일을 방해하지 마라. 이럴 때, 你别影响我的学习. 내가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마. 你别影响我的工作. 나 일하는데 너 방해하지 마. 요런 식으로도 바로 影响이라는 아저씨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한 가지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뭐뭐 중에 한 명입니다. 什么什么之一. 이 용법은 아시죠? 뭐뭐 중에 하나다. 근데 정구어판이 사람이기 때문에 느낌은 오실 겁니다. ABCD 한번 보면 人物, 인물, 당연히 얘가 정답이겠죠. 人称은 인칭이니까 정답 아니고 人员은 어떤 인원, 어떤 일을 하는 인원. 그 다음에 员工은 뭐예요? 公司的员工, 직원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죠. 여기까지 일단 정답은 빠르게 해결이 됐고 넘어갑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然而 그러나 他小时候的天赋 天赋라는 건 천부적인 소질을 이야기합니다. 천부적인 소질. 그의 어렸을 때의 천부적인 소질은 却不高. 여러분 却라는 단어는 오히려라는 단어로서 부사로서 반대의 내용을 전달할 때 쓰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지만 천부적인 소질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 有一次 어느 날 한 번은 在家读书 집에서 책을 보는데 一篇文章 한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 있었는데요. 不知道重复读了多少 重复는 반복해서 读了多少 얼만큼을 반복해서 읽었는지 모르는데 却还不能背下来 엄청 겁나게 많이 읽었어요. 읽었는데 여전히 背下来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쵸? 바보죠, 바보 이때는. 근데 这天晚上 이날 저녁에 他家 그의 집에는 来了 이거 小偷 한 명의 도둑님께서 도둑놈이 방문하셨습니다. 도둑놈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什么在他家的屋檐下 屋檐은 처마예요. 처마. 옛날 집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마 밑에 앉아서 비를 피하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의 처마 시야 아래에 짜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가르쳐드린 적이 있죠. 그럼 35번에 올 수 있는 단어는 동사예요. 100%. 그러면 도둑놈 한 명이 와서 그의 집 처마 밑에 뭐 하고 있냐고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근데 A에 나와 있는 지엔 이건 줍다라는 단어인데 처마 밑에서 줍다 이 뭔 소리예요? 정답 아니죠. 그다음 도어 요건 가능합니다. 도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피하다, 숨다 정도가 되죠. 여러분 대화할 때 요런 말 많이 씁니다. 你为什么
躲着我呢躲着我呢이런 질문 많이 해요. 이렇게 제가 가끔 문장 가르쳐드리면 100% 암기하셔야 됩니다. 너 왜 나를 피하니? 내가 그렇게 싫어? 왜 나를 피하는 거야? 你为什么躲我呢? 이래도 되고요. 你为什么躲着我呢?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도둑놈이 처마 밑에 띵동댕 숨어 있습니다. 정답은 躲. 그 다음闯이라는 단어는 요럴 때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 단어 闯红灯 闯红灯 원래 闯이라는 건 어디로 이렇게 뛰어드는 요런 뜻이에요. 홍灯은 빨간불이잖아. 그래서 闯红灯 하면 신호 위반을 하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란이라는 단어 뒤에 쭈라는 단어를 붙여서 란주 이러면 가로막다 이런 말입니다. 别拦住我 이러면 나를 가로막지 마라. 그래서 요때는 땅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단어로 무슨 글씨를 쓴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땅이라는 단어, 요건데 왜 이럴까요? 땅이라는 단어도 역시 가로막다라는 뜻입니다. 땅주, 비야 땅주 와라. 나를 가로막지 마라. 자, 여기까지. 정답은 이미 도어라고 나왔고요. 어쨌든 도둑께서 처마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왕, 뭘 희망하고 있어요? 숨어서 等他睡觉之后捞点好处. 그가 잠든 이후에 라우라는 건 뭔가 이렇게 꺼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하오초라는 건 뭐 좋은 점이니까 뭐 좋은 물건 같은 거 훔치려고 희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可是等啊等 기다려도 就是不见他睡觉 그가 잠자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还是翻来覆去的 翻来覆去라는 표현은 원래는 잠잘 때 뭐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잠이 안 들어서 翻来覆去的睡不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반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하다. 어쨌든 정구어판은 여전히 翻来覆去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那篇文章 그 문장을 여전히 읽고 있어요. 근데 小偷 도둑놈은 忍不住 많이 쓰는 단어죠. 참을 수 없었습니다. 终于大怒 따누나는 건 뭐예요? 화가 났다, 분노했다. 그래서 就跳出来说 뛰어나와서 처마 밑에 있다 갑자기 뛰어나와서 너무 짜증나서 정구어판에게 36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ABCD 문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请你让我拜你为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拜谁 웨이시라는 건 고정 배치예요. 누구를 스승으로 삼는다. 그래서 拜你为师 이러면 당신을 스승으로 삼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요런 말이야. 정답 아니고요. 그다음 真舍不得离开你们家 真舍不得 舍不得는 뭐뭐하기 아쉽다라는 중요한 표현이죠. 离开你们家 당신들 집에서 떠나기가 아쉽습니다. 갑자기 이 헛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정답 아니고요. C에 나와 있는 就这样水平还读什么书 고작 여기서 就는 고작이라는 뜻입니다. 고작. 그래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요런 게 있어요. 한 가지 또 오지랖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잠깐 정막이 흐르고 요런 문장이 있어요. 就凭你 이건 빙이라는 단어죠. 就凭你 이러면 빙은 뭐뭐를 근거하여 니라는 단어 뒤에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수이핑 요런 단어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석하면 너의 수준을 근거하여 이렇게 말하면 의미 전달이 안 되지만 앞에 찌오라는 단어가 붙으면 의미 전달됩니다. 왜냐면 찌오는 고작이라는 뜻이니까 고작 네 수준으로 요런 말. 그래서 의역하면 니까지 게 요런 회화체가 됩니다. 회화체도 하나 전달했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정구어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작 이런 수준으로 해석됐죠? 还读什么书 무슨 책을 읽고 있어? 당연히 얘가 딩동댕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뒷문장은 难怪大家都叫你傻瓜 어쩐지 다들 너를 바보라고 부르더라. 요것도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C와 D를 비교했을 때는 C가 더 적합합니다. 뒤쪽에 있는 문장 같이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나서 然后竟然将中国番读得
那篇文章 여기까지 잘 보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잠깐 바꿀게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짱이라는 단어 잘 명심하시고 일단 앞에 있는 찡을 아는 뜻밖에라는 뜻이죠. 뜻밖에. 얘와 같은 모양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죄송해요. 5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4개. 쥐란이라는 단어. 쥐란도 역시 뜻밖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没想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没想到 뜻밖에라는 단어고요. 중요한 건 여기 잘 보세요. 짱이라는 단어는 뭐와 같은 단어다? 그렇죠. 바자문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뭐 을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뭐뭐 을를로. 그러면 이 도둑놈은 그리고 나서 뜻밖에도 무엇을 정구어판이 읽고 있는 그 문장을 여기까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뭐 했습니까? 背诵, 암송했다. 背诵一遍, 背诵一遍. 한 번 암송을 한 이후에 양창而去 그랬습니다. 양창而去. 양창이라는 단어는 유유히, 유연하게 이런 뜻이에요. 유연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 양창而去, 양창而去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小偷是很聪明. 이 도둑놈은 굉장히 똑똑해요. 至少 적어도 比 누구보다 똑똑합니까? 曾国藩要聪明.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껑을 썼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비라는 비교형을 만들 때 대부분 다 껑을 사용하잖아요. 뭐뭐는 뭐뭐보다 훨씬 뭐뭐하다. 근데 여기는 지금 껑을 안 쓰고 뭘 썼습니까? 야오를 썼죠. 야오를 쓴 이유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강조하려고 하는 용법이에요. 그래서 비, 什么什么, 야오, 什么什么 그러면 뭐뭐보다 뭐뭐하다. 근데 이게 강조체인 거예요. 강조체. 도둑놈이 똑똑하긴 했다. 적어도 정구어판보다는 똑똑했다. 그러나 什么什么的事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도둑놈이 똑똑하기는 했지만 이한이 뭐예요? 유감스럽다.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도둑놈이 똑똑하긴 했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 나오죠. 요 단어 뭡니까? 잔코이. 잔코이라는 건 부끄럽다라는 뜻입니다. 깐떠 헌 잔코이 그러면 부끄럽다고 느껴진다 이런 말이죠. 오늘 중요한 단어는 얘예요. 얘. 이거 무슨 단어입니까? 委屈, 억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다가 헌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很委屈, 나 매우 억울해. 어떡해, 我很委屈야 이래도 되는데요. 한 가지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얘를 근데 재밌는 게 사전에는 안 나와요. 사전에는 회화체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번 보세요. 委屈你了. 이 말은 뭐냐면 너를 억울하게 했구나 요런 말이에요. 아유, 对不起,我委屈你了. 내가 너를 억울하게 했구나. 요거는 회화체로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오지랖에 하나 또 가르쳐 드리면 委屈를 명사의 형태로 사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동사 하나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바로 受到. 그래서 受到委屈 그러면 억울함을 당했다 요런 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세 가지의 모양 기억하세요. 나 정말 억울해. 我很委屈 요것도 되고 너를 억울하게 했구나. 미안해. 오해해서 미안해. 我委屈你了. 그 다음 나는 오늘 억울함을 당했어. 我今天受到了委屈 요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幸运 이거는 운이 좋다라는 뜻이니까 자, 이 말이죠. 정거판다 똑똑하긴 하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면 他只能成为小偷 그는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정거판 却成为 정거판은 오히려 뭐가 되었습니까? 伟大的人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화는 아닐 것 같고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얼른 지워야지. 좀 창피하다. 죄송합니다. 그냥 심심해서 하얀색이 넘어와가지고.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上小学的时候 초등학교 다닐 때 我是一个性格内向的女孩. 내 성격은 内向, 내성적이었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여학생이었어요. 不爱说话,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有些胆怯, 胆怯. 단치에는 겁이 많다 요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말도 잘 안 하고 겁도 많았다 요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럼 38번에 들어올 수 있는 표현을 한번 보시면 但是 그러나는 아니죠. 나는 말하기 싫었어. 그러나 겁이 많았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수일 아니라는 비록 뭐뭐하지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뒷문장 앞이기 때문에 수어이도 아니죠. 원인 결과가 아니고 당연히 정답은 甚至 심지어라는 뜻이죠. 심지어. 말하는 것도 싫어했고 심지어 겁도 많았어요.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그 다음 上课 수업할 때는 不爱举手发言 举手는 손을 들어서 发言 말하는 것도 싫어했고요. 下课 수업이 끝나면 不喜欢和同学们一起玩 수업 끝나면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性格有点 39번 성격이 약간 39번 했대요. 그럼 성격과 관련된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자 보세요. CA는 카이랑은 아니겠죠. 친구들하고 놀기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활발했겠어요. 카이랑 아니고요. 호어퍼도 아니죠. 이것도 활발하다라는 뜻이니까 아닙니다. 그럼 남는 건 꾸두와 꾸피라는 단어인데 꾸두는 고독하다라는 뜻. 친구가 없으니까 맞아. 고독할 거야. 그럼 정답은 당연히 꾸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꾸피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정답이 아닐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꾸두가 100% 정답이 아니면 정답은 B겠죠. 여러분 고독하다라는 말을 성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문쌤은 정말 성격이 너무 고독하셔. 말수도 적으시고 혼자 사색하는 거 좋아하고 성격이 정말 고독하셔.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꾸두는 성격이 아니에요. 마음의 심리 상태죠. 그래서 정답은 꾸피라는 단어. 꾸피는 사전에 찾으면 괴벽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괴팍하다라는 의미도 좀 들어있고요. 조금 왕따 기질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나 有次 한 번은 选班干部 반의 간부를 선발해요. 반 간부라는 건 이제 반장이나 부반장 정도. 老师却 근데 선생님은 오히려 选中 选中은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선택해 버렸어.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당시에 我真的奇怪 난 정말 이상하게 느꼈다. 老师应该 선생님은 당연히 응당 让那些胆子大的同学 그胆子大는 뭐예요? 담이 센 한마디로 용감한 친구들로 랑 하여금 취 땅 가서 맡으라고 하셨어야 되지. 반간부 반간부를 맡으라고 했어야지. 怎么会让我去当 어떻게 나로 하여금 가서 그걸 담당하라고 하시냐고. 땅이라는 건 뭐뭐를 맡다라는 뜻이니까요. 后来 그 이후에 老师找到我 선생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对我说 나에게 말했어요. 其实 사실은 你是一个 너는 很听话的孩子 말을 잘 듣는 아이야. 平时你不爱说话 너는 말하는 것도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고 과묵한 성격이고 也不喜欢和同学之间进行交流 친구들과 进行交流 교류를 진행하는 것 한마디로 사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여기까지는 지금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뒤에 이야기합니다. 반장으로 뽑은 이유는 뒤에 있죠. 但是 그러나 말하기도 싫어하고 그렇긴 하지만 너는 40번이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ABCD 볼게요. 具有素质的 具有는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인데 素质라는 건 소질이에요. 소질이라는 단어인데 교양이라고 알고 계시면 평소에 중국에서 사용하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욕할 때 중국 사람들이 앞에 메이오를 붙이고 굉장히 많이 써요. 他这个人呢真没有素质
这个阿姨真没有素质. 이 아줌마는 진짜 교양머리가 없구만. 没有素质. 요런 거고요. 그러니까 좀 애매합니다. 반장하고 연관짓기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일단 A는 놔두고요. B에 나와 있는 十分无能的. 와, 이 말을 하는 거는 진짜 이 애를 2번 죽이는 거네. 야, 너 반장으로 뽑았어. 왜냐면 네가 무능하니까. 이 뭔 소리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무능하니까? 네, 정답 아닙니다. 그 다음 C에 나와 있는 具有 이제는 뭘 가지고 있냐면 管理能力的.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 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도 잘 안 하고 친구들하고 교류는 잘 안 하지만 너는 그래도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야. 그러니까 반장을 해라. 이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 다음 D에 나와 있는 거 정답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具有领导风范的. 风范이라는 건 풍모를 이야기합니다. 풍모. 어떤 그런 가오라고 하죠. 포스 같은 거. 그래서 링더, 펑마오 그러면 지도자의 풍모를 가지고 있다. 무슨 반장 하나 시키는데 무슨 지도자의 풍모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너무 오버하면 안 되고요. A, C, D를 다 우길 수는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적당한 것은 관리 능력. 왜냐하면 반간부를 뽑는 거기 때문에 관리 능력이 우선적으로 생각이 되어져야 되죠.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38, 40번까지는 뭐 고정 배치나 이런 게 딱히 없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구독 안 할게요.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장난 안 칠게요. 장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풀고 많이 풀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장문자라는 법을 강의를 해드려야 되니까. 저번 시간에 저희는 91번 했죠. 어떻게 정답이 뭐가 됐었죠? 타더表情 그의 표정은 显得 요 단어 기억나시죠? 뭐뭐해 보인다. 어떻게 보입니까? 很不自然 이렇게. 걔 표정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래서 显得 요 단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고요. 내용이나 전체적인 이제 단어의 용법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를 꼭 듣고 오시는 게 좋아요. HSK 5급을 따시려면 옛날 강의 처음부터 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이 지금 벌써 9번째 강의니까 상당량의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그 다음 92번의 정답 뭐였을까요? 뭐였습니까? 라오라오 외할머니가 자, 저도 좀 봐야 되죠. 지금 오랜만에 본 거기 때문에 叫我 나로 하여금 帮他 그를 도와서 干 하라고 했어요. 剩余的 남아있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갔죠. 자, 그다음 93번은 뭐였습니까? 掌握 요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 설명했었고요. 掌握는 짜이 앞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命运 운명은 掌握在自己手里 무슨 뜻이에요?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려있는 거다.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 뭐 요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94번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94번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일단 동사를 찾아보는데 동사가 없어요. 동사 찾아는데 없으면 일단은 수어를 찾아야 되니까 형용사도 찾아보시는 거예요. 형용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요지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지오는 뭐예요? 유구하다. 그냥 이건 기본으로 외우세요. 뭐가 유구하냐면 역사가 유구합니다. 무조건. 이건 제가 장담하는데 요지오 나오면 무조건 리시예요. 역사가 유구합니다. 그럼 이미 주어와 수어는 나와 있어요. 형용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올 리가 없고요.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한번 보세요. 눈에 띄는 단어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나라는 건 지시대명사니까 뒤에 명사가 하나 올 것이고 쪼어라는 단어 아십니까 여러분? 얘들은 쪼어는 양사예요. 양사. 뭐의 양사냐면 쪼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땅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의 양사입니다. 이렇게 올라온 거. 그 대표적인 게 쪼어로 연결되는 양사로 연결되는 명사가 산. 그 산은 그래서 나주어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주어산 참고하세요. 근데 뭐 그 산을 하는데 그때 쪼어를 몰라가지고 그냥 나거산 이러면 중국인이 비웃어요. 그러니까 쪼어라는 단어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조금은 신기한데 이거는 도시의 양사가 또 쪼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 그러면 나주어城市요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뭐 탑의 양사도 돼요. 나주어 타 그래서 탑의 양사도 되고 다리의 양사도 되고 어쨌든
땅 위에 뭔가 솟구쳐 올라와 있는 거에 양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어가 있으면 그 뒤에는 분명히 어떤 명사가 있는 건데 누구밖에 없어요. 스며 있잖아요. 스며는 뭐예요? 사찰이죠. 사찰. 그러면 느낌은 왔습니다. 나 주어 스며 여기까지 나왔죠. 그 사찰의 역사가 유구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갑니다. 시작. 나 주어 스며 历史 悠久 하려다가 남는 단어가 얘가 있습니다. 정도부사 하나가 있죠. 얘 무슨 뜻이에요? 지극히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죠. 정도부사 뒤에는 당연히 형용사가 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 앞에 오면 돼요? 그렇죠. 极为悠久, 极为悠久, 지극히 유구하다. 그럼 얘가 몇 번이 됩니까? 그 사찰의 역사는 지극히 유구하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94번은 특별한 어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하도록 할게요. 95번 보겠습니다. 동사 역시 찾아볼게요. 우리는 무조건 동사부터 간다고 그랬어요. 동사 첫 번째 완청 하나 있고요. 두 번째 签字, 签字, 사인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가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단어를 찾는 겁니다. 동사가 두 개요. 그 다음 눈에 띄는 단어 누구 있어요? 능,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있다. 요렇게 앞에 지렁이가 있고 마지막에 다로 끝나면 이런 건 다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근데 조동사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뒤에 동사 하나를 꼭 달고 와요. 무조건.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才能 완성해도 되고요. 才能签字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해석은 뭐가 됩니까? 才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비로소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요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머리를 쓰셔야 되는 게 才라는 단어가 왔다는 것은 요 공식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什么什么才能什么什么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수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才能이라는 건 뭐뭐 할 수 있다인데 이거 앞에는 분명히 뭐가 오냐면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이 옵니다. 조건.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돼요. 뭐뭐 해야만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고정적인 표현이 요게 있잖아요. 요게 다 아시죠? 只有什么什么才能什么什么 해석은 뭐뭐 해야만 비로소 뭐뭐 할 수 있다로 사용이 되죠. 근데 앞에 있는 只有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란 단어도 있고 사인하다도 있기 때문에 앞문장에 뭐가 올지는 몰라요.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완성하면 사인할 수 있단지 아니면 사인을 하면 완성할 수 있단지 요건 이제 스스로의 상식에 맡기고요. 일단은 눈에 띄는 단어 또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在合同上 어디에合同은 뭐예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러면 在 어디? 계약서 위에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뒤에 올 수 있는 단어는 뭐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계약서 위에签字 죄송합니다. 签字 사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덩어리가 완성됐습니다. 계약서 위에 사인한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눈에 띄는 단어 갑니다. 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더. 앞으로 이제 이것도 이제 상식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 수업을 계속 들으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단어들의 특징을 계속 잡아드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이전 강의를 꼭 들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예전에 수업을 하면서 이미 다 쌓여졌어요. 그 쌓여진 것들이 다시 나오면 다시 수업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강의는 꼭 들으시고 오늘은 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더가 나오면 뒤에는 기본적으로 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더의 의미는 뭐뭐하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엔만이라는 건 원만하다. 그러면 위엔만 더 하면 원만하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동사가 온다고요. 동사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위엔만이라는 단어와 완청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주 같이 다닙니다. 원만하게 완성한다. 그래서 위엔만 더 완청 아니면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위엔만 더成功 원만하게 성공한다. 이렇게도 많이 사용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덩어리 하나 또 만들었어요. 위엔만 더 완청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두 덩어리가 나왔는데 어디가 앞문장이고 어디가 뒷문장인지 느낌 오시나요? 당연히 완성이 마지막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앞쪽에 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계약서 위에 사인을 하면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원만하게 완성할 수 있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1번은 당연히 주어겠죠. 니 빨간색으로 할게요. 잘 안 보이죠? 니 당신이 在合同上 계약서 위에 뭐 합니까? 사인하면 才能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원만하게 완성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하나 더 할까 봐요. 그쵸? 좀 아쉽죠?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할게요. 96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드리기로 약속한 장문 스킬 하나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동사부터 찾습니다. 어디 있어요? 띠리리 收到了 요거 중요한 단어. 여기서 한 가지 단어 비교 하나 해드릴게요. 요거 잘 보세요. 위에 있는 거 收到了, 밑에 있는 거 收到了. 얘는 일성입니다. 일성, 얘는 사성이지만 둘 다 봤다라는 뜻입니다. 봤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벽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나와 있는 收到, 얘 뒤에 나와 있는 명사는 목적어는 추상적인 거고요. 그 다음 收到, 얘는 뒤에 나오는 게 죄송합니다. 목적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거. 그래서 어떤 문자를 받거나 선물을 받거나 이럴 때는 이메일을 받는다. 이럴 때는 여기에 있는 收到를 쓰고요. 칭찬을 받거나 교육을 받거나 평가를 받거나 요런 추상적인 건 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요거 일단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되셨다고 믿고 일단 지울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그러면 동사를 찾았으면 뒤에 추상적인 목적어 하나 갖다 놔야 되는데 명사 찾아볼게요. 종차이는 뭐예요? 총재잖아. 총재, 회장, 대표 넘어가고요. 그 다음 종시. 종시라는 건 중시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중시라는 명사도 있어요. 그래서 收到了重视 이러면 말이 됩니다. 중시를 받다 이런 말이니까. 그 다음 방안이라는 단어는 방안이라는 단어예요. 방안. 근데 방안을 받는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럼 한 가지 세트는 만들어졌습니다. 收到了重视 중시를 받았다. 요거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눈에 띄는 단어 찾습니다. 띠리리 예죠. 竟然 아까 전에 했습니다. 居然과 같은 단어 뭐예요? 뜻밖에라는 단어. 뜻밖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밖에. 그러면 얘는 부사예요. 부사. 바로 뒤에는 누가 오겠습니까?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 하나가 있죠. 누구예요? 동사. 부사가 있는데 뒤에 동사가 없으면 이건 문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찡란이라는 건 동사 앞에 오게 돼요. 동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收到. 그럼 어떻게 갑니까? 찡란 收到了重视. 여기까지 갔습니다. 뜻밖에도 중시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我们的 더라는 단어 나오면 뒤에 뭐가 올 확률이 90%다? 명사가 올 확률이 90%다. 우리의 뭐뭐가 나오겠죠. 우리의 뭐뭐. 올 수 있는 단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의 방안. 아이디어죠. 우리의 방안은. 그러면 우리의 방안이 중시를 받은 거니까 여기까지 시작. 我们的方案 우리의 방안은 竟然 뜻밖에도 受到了 받았다. 뭘 받았습니까? 重视. 근데 여기서 한번 멈춰야죠. 왜? 더가 또 있어요. 그럼 이 더는 누구의 앞에 써야 돼요? 그렇죠. 重视 앞에 써야 되죠. 왜냐면 여기 총재가 있잖아. 총재. 중시는 중시인데 누구의 중시예요? 총재의 중시를 받는 거죠. 그래서 受到了总裁的重视. 요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방안은 뜻밖에도 회장님의 중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시라는 건 뭐 관심의 느낌이 좀 있는 거니까. 됐죠? 자, 조금 산발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정리하실 때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이해가 좀 안 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댓글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대답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제 위챗 주소를 올리니까 위챗을 만드셔서 저하고 1:1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해서 막 욕하고 그러시려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듣느라고 고생이 아주 많으십니다. 저도 수업하는 게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야죠. 우리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HSK 5급의 장문 영역에서는 수시의 장문 영역은 두 가지의 모양으로 바뀝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죠. 세 가지. 첫 번째는 방금 전에 했던 A, B, C, D라는 이런 문장을 배열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유형은 단어가 이런 식으로 5개가 나오면 이 5개를 가지고 약 1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100글자 내외의 문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림이 하나 나오면 이 그림을 보고 얘와 연관성 있는 100글자를 역시 15분 안에 만들어내야 되는 요런 게 이제 장문의 완성, 총 100점이에요. 100점. 근데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5글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점수는 먹을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HSK 5급이 처음인데 너무 어렵다. 나는 딱 요 정도, 예를 들면 한 문제에 30점이에요. 지금 요 유형 하나가 30점이에요. 30점. 그러면 30점 중에 한 20점 정도만 맞으면 좋겠다. 20점은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연구한 팁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장문을 시켰더니 웬만큼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장문이 좀 잘 된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느낌이니까. 제가 가져온 노하우는 바로 요겁니다.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시작을 요걸로 하세요. 그리고 마무리 문장은 요런 것들로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이티엔으로 출발하세요. 어느 날이라고 출발하세요. 왜 어느 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냐면 일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여러분 장문을 하다 보면 제일 쓰기 편한 게 뭐냐면 내가 경험했던 일을 쓰는 거예요. 어제 신발을 사러 갔는데 신발을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샀어. 비쌌지만 어쩔 수 없이 샀지. 근데 집에 돌아와서 상자를 열었는데 아니 글쎄 신발이 다 오른쪽밖에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엄청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처음 시작이 중요해요. 장문은 점수를 받을 때 5급이든 6급이든. 그래서 첫 단어, 첫 문장을 보고 어느 정도 점수를 줄까가 이미 출제자의 머릿속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이티엔 요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이티엔 어느 날. 그리고 문장의 제일 마지막은后来 요렇게 결말을 쓸 때 그 이후에 아니면 结果 결국 아니면 最后 끝내 요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는데 99번이에요. 잘 보세요.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본인들도 문장을 한번 만드시면 좋은데 제가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不舒服 좋지 않다. 그 다음 医院 병원. 그 다음 请假 휴가를 내는 거. 그 다음 亲眼 눈으로 직접. 그 다음 怀疑 의심하다. 요런 5개의 단어가 나왔는데 항상 이 단어를 보면 어떤 단어가 주제어인 줄 아셔야 돼요. 주제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주제가 될 만한 단어 하나를 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제목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편하지 않다. 병원 나왔어요. 휴가 냈고요. 뭐 직접 보는데 의심을 합니다. 근데 연관성이 있는 단어가 딱 보면 3개 정도는 나와요. 항상. 근데 여기도 3개가 나왔죠. 不舒服 몸이 불편한 거, 병원 가는 거, 그래서 휴가를 내는 거. 이 3가지가 포인트 단어들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주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친옌이나 화이는 그냥 이 3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 에피소드를 만드는데 거기에 뭐 어떤 상황에서 그냥 끼워 넣는 부품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뼈대이긴 뼈대지만 주 골격은 아닌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잘 보세요. 저도 이 단어를 딱 보고 최대한 한 문장에 2가지 단어들을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처음 출발부터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有一天 어느 날은 我身体不舒服 나는 몸이 불편해서 要去医院 몸이 불편하니까 병원 가는 거 정도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연결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징지야. 그래서 학교든 회사든 휴가를 내려고 한 거예요. 요 정도까지는 문장 만들 수 있잖아요. 본인의 일화를 얘기하는 거죠. 일단 제가 만든 문장 편안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所以 그래서 跟朋友打电话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然后 그리고 나서 让他帮我
向老师请假了.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나를 도와서 뭐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선생님에게 칭자, 휴가를 좀 내달라고. 얘가 아프대요 라고 말을 전해서 휴가를 좀 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 어려운 단어가 없다는 사실. HSK 5급을 하시는 분들 절대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단어를 어렵게 쓰면 결국 어법을 틀리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러지 마시고 쉬운 단어들 가지고 완벽한 어법을 구사하는 게 고득점 내는 방법입니다. 문장이 쉽다고 해서 점수를 낮게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법이 엉망이면 절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但是 그러나 没想到 뜻밖에도 他不但不肯帮我 不但不 하면 뭐예요? 뭐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肯이라는 건 원하다니까 나를 돕는 걸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反而 오히려 不相信我的话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장문의 점수를 좀 올리고 싶으시면 요런 접속사가 꼭 한 개 나와야 돼요. 접속사 한 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접속사 있죠. 그게 뭐예요? 한국인이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잘하는 접속사 뭐예요? 因为什么什么所以什么什么요 접속사. 그리고 또 하나 얘보다는 조금 올라가지만 역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접속사 뭐 있습니까? 虽然但是 비록 뭐뭐하지만 그러나 뭐뭐하다 요 접속사.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장문에서 점수를 많이 받으시려면 요 두 개의 접속사는 굳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 접속사 이외의 다른 접속사. 그러니까 점수를 제일 많이 받는 접속사들은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방금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썼던 접속사는 지금 不但不什么什么反而什么什么요거 썼고요. 그 다음에 또 점수 많이 받는 접속사가 只有什么什么才能 아까 전에 했던 才能什么什么 요거 아니면 주요 했으니까 只要도 괜찮습니다. 只要什么什么就什么什么 요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점수 제일 많이 받는 건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요걸로 할게요. 우론으로 가겠습니다. 无论什么什么都什么什么뭐뭐를 막론하고 뭐뭐하다. 얘가 점수 제일 많이 받아요. 얘가 점수 제일 많이 받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100% 채점의 기준은 아닌데 제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의 장문을 분석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뭐 100% 믿으셔도 되고 안 믿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점수 1, 2점 더 받으시려면 접속사 하나 정도는 집어넣으셔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怀疑了 이거 하나 사용했습니다. 의심했다. 我们之间的友谊 우리 사이의 우정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100글자가 다 됐으니까. 제일 마지막은 뭘로 마무리해라? 结果 결국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결국 亲眼看到我躺在病床上的他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본인의 눈으로 직접 내가 침대 위에 병상 위에 누워있는 걸 본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跟我道歉了 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요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지혜구어는 당연히 뭐后来가 와도 상관은 없어요. 最后가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좀 산발적으로 복잡하게 수업을 진행하긴 했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결론은 하나. 5글자가 나오면 마무리할게요. 5글자가 나오면 일단은 처음 출발은 有一天 어느 날로 시작하시면 할 말이 많아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앞에는 后来结果最后 요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마무리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5글자 중에 2글자 내지 3글자는 꼭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결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글자들 가지고 먼저 장문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2단어 정도는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집어넣으시면 웬만큼의 점수 30점 만점에 20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오지랖에 한 가지 더 절대 HSK 5급 장문에서는 어려운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왜? 어법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단어는 쉽게 가되 어법은 정확하게 가면 장문은 분명히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스킬을 또 가져올 거예요.
그림을 보고 장문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점수 높이려는, 보통 HSK 강사하시는 분들 보면 점수 일단 따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강의했었거든요. 그 자료들을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 강의가 괜찮고 계속 기대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전 강의를 꼭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은 5급을 준비 안 하신다면 나중에 HSK 5급 준비하실 때라도 앞쪽 강의 다 보세요. 이 HSK 5급 강의는 일정 기간 진행되고 멈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은 실력이 좀 오르면 HSK 6급 강의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강의도 보시면 좋겠죠. 오늘도 큰 소리 치면서 강의 진행했는데 시끄럽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매일매일 건강하십시오. 시에 다자.